자, 결론부터 때릴게요. 일단 증명은 제가 좀 할 거고요. 자, 삼각형 ABC가 이렇게 있을 때요. 어디 보자.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요? 누구를 기준으로 할까? 그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이렇게 뭐 일단 써볼게요, 제가요. A, B, C. 코사인 법칙은 정의가 뭐냐면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니까 법칙을 나타내는 식에 뭐가 표현이 됐겠어요? 코사인이 표현이 되어 있겠죠. 자, 결론은 뭐냐면요. 뭘 잡을래요? A가 마음에 들어요? B가 마음에 들어요? C가 마음에 들어요? C가 마음에 들어요? 그래요. C. 자, C가 마음에 든대요. 자, 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랑 요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가 이렇게 있을 때요. 얘랑 얘 두 개를 갖고 또 만드는 거예요. 사인 법칙이랑 비슷해요. 느낌은요. 항상 마주보는 대변과 대각의 크기의 관계식을 만들어 두는 건데요. 요 마주보는 대변의 길이를 이렇게 제곱을 할게요. 제곱을 할 거고요. 여기에 코사인 C가 이렇게 딱 표현이 됩니다. 선생님 나머지 A랑 B는 어떻게 표현돼요? 나머지 A랑 B는요. 이렇게 표현됩니다.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2A, B, 코사인 C가 됩니다. 이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이 뭐냐? 마주보는 대각의 크기와 대변의 길이가 있으면요. 그 대변의 길이는요. 그 대변을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끼인 각을 이루고 있는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갖고요. 제곱하고 제곱해주고 더해주고 난 다음에 2배 해주고 A랑 B를 곱해주고 난 다음에 코사인 값의 그 끼인 각을 빼줍니다. 라는 게 코사인 법칙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각 C가요. 90도가 되면은 각 C가 90도가 되면은 코사인 C가 뭐가 돼요? 코사인 C가 뭐가 돼요? 코사인 90도. 코사인 90도 얼마예요? 삼각함수 정의해! 코사인 C 얼마예요? 0. 0으로 날라가지. 싹 날라가지. C제곱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니네가 있는 피타고라스 정리지. 피타고라스 정리를 확장해서 일반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이 코사인 법칙이에요. 코사인 법칙은 모든 각도에 대해서 길이 관계가 성립하는 이런 삼각형의 법칙에 관련된 식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봐봐. 이걸 응용하게 되면 이제 연습을 해볼게요. 자, A랑 마주보고 있는 대각의 크기가 A니까 이 A의 제곱이라는 아이는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나머지 두 변의 길이 B제곱과 C제곱의 합과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C에 B랑 C가 이루고 있는 그 A의 대각의 크기의 코사인 값의 빼기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B제곱은요. B제곱이랑 관련되어 있는 변의 길이 요거 누구예요? 코사인 B가 되고 있지. 그럼 B랑 관련 없는 나머지 A제곱, C제곱 이제 삼각형을 안 보고도 바로 쓸 수 있을 때 B의 변의 길이와 관련 없는 나머지 그 코사인 B를 이루고 있는 끼인 각을 이루고 있는 그 두 변의 길이의 제곱과 제곱의 합에서 마이너스 2배 A, C의 코사인 B가 됩니다. 그러면은 이 식을 고지고대로 보통 쓰라고 할까요? 아니죠. 이 식을 보통 시험 문제 풀 때는 뭘로 활용하게 하냐면은 얘를 이렇게 바꿔요. 코사인 C는요. 2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 됩니다. 이거 보면 뭐 느끼는 거 없어요? 느껴봐. 도현씨 아무 느낌도 안 와요? 보고 있으면은 장애인이에요? 피타야 피타. 세변의 길이를 다 알고 있으면은 뭐가 정의가 돼요? 각도가 정의가 되죠. 이걸로 갈 수 있는 거지. 그럼 봐봐. 이제 너네가 이거를 보고 딱 느낌을 보는 거야. 자, 이거 가려놓고 봐봐. 자, 가릴게. 자, 얘 한번 볼게요. 코사인 A를 구하라. 그러면 A랑 관련 없는 길이가 누구예요? B랑 C죠? EBC분의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이 됩니다. 바로 이렇게 갖다가 써야 돼요. 봐봐. 다시 한번 봐봐. 여기 있잖아. 코사인 A. 여기만 이렇게 나오겠죠? 외워야 돼. 코사인 법칙을 저식 고지고대로 쓸 때도 있지만 주로 문제를 조금 어렵게 푼다 그러면은 뭘 활용을 해야 돼요? 이거를 구해 놓고 그 다음에 풀어야 돼요. 그럼 얘를 풀어놓으면은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코사인 A를 구해놓게 되면은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이거 모두 구할 수 있어요? 얘도 구할 수 있지? 얘도 구할 수 있잖아. 이거 어떻게 구해요?
어떻게 구해?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의 제곱근이다 라고 쓰면 되죠. 왜냐면은 사인 제곱 A 더하기 코사인 제곱 A가 항상 1이니까요. B를 해도 1이고요. C를 해도 1이니까.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잖아! 맞잖아! 왜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 안 붙여? 양의 루트 씌운 건데? 삼각형이니까. 야, 선생님, A가 둔각일 수도 있고 예각일 수도 있잖아요. 뭔 상관인데 사인인데? 삼각형이면 무조건 양수지. 그러니까 양의 제곱근, 음의 제곱근을 붙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야? 코사인, 사인을 이용해서 코사인을 이용하게 되면은 루트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A라고 나오지. 이때는 다 붙여야죠. 아니 저기 뭐냐 그 코사인 잘못했다 장애인이야. 자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을 구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다 붙여야죠. 왜일까요? A가 예각일 땐 괜찮은데 A가 둔각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요? 코사인 값이 둔각이면은 2, 4분면에 위치한 x좌표를 나타내는 거니까 항상 뭘로 나와요? 음수로 나오지. A가 둔각일지 예각일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코사인을 갖고 사인을 갖고 코사인을 구하게 되면은 양일지 음수일지 몰라요. 그런데 코사인을 이용해서 사인을 구하게 되면 걔는 무조건 양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항상 출제자가 문제를 만들어낼 때 이런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서 문제 조건에서 항상 뭘 이용하라고 그럴까요? 저거요.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코사인 값 구하고 난 다음에 사인 값 이용해서 왜 저번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왜 저번에 넓이가 얼마입니까? 항상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가 갑니다. 지금 결론만 내가 써줬어. 외워야 돼요. 어쨌든 외워야 돼. 이거 안 외우면 안 돼요. 외워야 돼. 한 번은 증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증명이 그렇게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잘 봐요. 네, 어렵지 않아요. 증명은요. 증명은 어렵지 않아요. 잘 봐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자, 요걸 갖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요거. 허이. 수선을 이렇게 딱 내립니다. 수선을 내렸어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바로 써야 돼. B sin C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 보여요? B sin C? 이거 뭐라고 표현하면 돼요? 뭐라고 표현하면 돼? B cosine C라고 표현하면 되죠. 설마 이게 바로바로 안 나오는 장애인들 있어요 혹시? 바로바로 안 나오는 사람들? 아이 왜 직각삼각형이잖아. 여기 빗변이잖아요. 요거분의 요거가 사인이 나와야 되고 요거분의 요거가 코사인이 나와야 되지. 그러니까 요거분의 요거가 나와야 되니까 B sin C가 된다고요. 변의 길이에다가 sin C 값을 곱하시면 되고요. 얘는 변의 길이에다가 코사인 C 값을 곱하면 된다고요. 그럼 이거 두 개를 썼어. 오호! 그럼 뭘 할 수 있어요? 허이! A-B 코사인 C라고 요걸 쓸 수 있죠. 뭐 하면 될까요? 피타를 쓰면 되겠지 저기에서. 자 피타를 한번 써볼게요. 자 저기 C제곱이라는 아이가요 A-B 코사인 C의 전체 제곱에 B 사인 C의 전체 제곱이 됩니다. 그냥 피타고라스만 쓴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를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전개하게 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AB 코사인 C의 자 그 다음에 B 제곱 코사인 제곱 C의 자 B 제곱의 사인 제곱 C가 됩니다. 괜찮아요 여기까지? 예. 허이! 이게 뭐예요? B제곱으로 묶어내면은 코사인 제곱 C 더하기 사인 제곱 C가 되니까 그 합이 항상 얼마야? 1이지. 얘를 뭐라고 퉁칠 수 있어요? B제곱이라고 퉁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2의 AB의 코사인 C가 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거겠죠. 증명 완료. 예각일 때, 두각일 때 쓸 필요 없어요. 요거 하나로 퉁치시면 됩니다. 됐어요? 아 이거 할까 말까. 미적분 2 내용인데 예?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여기서 이제 파생되어 나오거든요. 아 이거를 알면은 삼각함수 덧셈 정리가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리미트 h가 0으로 가야 돼. h분의 하지 마요. sin x 플러스 h 마이너스 sin x요. 이게 뭐였었어요?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는데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연우 씨? 장애인이에요? 빨리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이거 뭐야? 그러니까 누구의 평균 변화를 구한 거야? 사이. 어?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sin x의 평균 변화를 극한에 취한 거잖아.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장애인이에요? 빨리 얘기해요. 이게 그러니까 용어를 얘기하세요. sin x에 뭘 구한 거예요? 이게 장애인이에요? sin x의 도함수잖아요, 저게. sin x의 도함수잖아. 이 도함수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sin x를 미분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그 녀석이 cosine x가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래요. 그렇다고 봐도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녀석을 너네가 처리를 못해요. x 플러스 h라는 아이를요. 그럼 이 녀석을 처리를 하려면은 누구로 거슬러 올라가려면은 이 녀석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와야 돼요.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여기서 출발을 합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이걸 갖고 어떻게 도대체 증명을 하실 건데요? 자, 잘 봐요. 내가 한번 이런 그림을 그려볼게요. 뭘 그려볼 거냐면요. 자, 원을 한번 좀 이렇게 그려보자. 한 번은 보여드릴게요. 잘 봐요.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 있습니다. 이렇게요.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 있습니다. 토이. 그렸어. 자, 내가 요 동경이 움직인 크기를 알파라고 할게요. 요 동경이 움직인 크기를 베타라고 두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볼게.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에요. 잘 봐. 자, 이 동경 위에 있는 끝점의 좌표를 내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1이고요. 동경이 베타만큼 움직였습니다. 라고 한다면 좌표를 어떤 식으로 표현해도 상관없어요? 어떻게 표현해도 돼요? 얘를 이렇게 써도 되겠습니까? 코사인 베타, 사인 베타가 됩니다. 좌표로 이렇게 표현해도 상관없죠. 그 다음에 얘는요.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라고 써도 돼요. 그다음에 지금 반지름의 길이가 다 1이니까 얘도 길이가 1이 되는 거고요. 얘도 길이가 1이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둬도 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지, 이 각도가. 그리고 내가 요 길이를 구할게요. 저 길이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니네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 뭐야? 두 점 나와 있으니까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 쓰시면 되는 거겠지. 그치? 그러면 여기에서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끼인 각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는 크기를 갖고 있고요. 끼인 각을 이루고 있는 두 변의 길이가 1입니다. 그럼 뭘 쓸 수가 있어요? 내가 얘를 O라고 하고 내가 얘를 A라고 그러고 얘를 내가 B라고 한다면은 이거 쓸 수 있겠지. A, B의 길이의 제곱은요. 5의 예제곱, 5b제곱 1제곱 더하기 1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그 사이의 끼인가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됩니다. 코사인 법칙 쓴 거죠, 이거는 그냥. 그치? 잠깐 봐봐. 여기서 우리가 A랑 B의 제곱을 요 길이의 제곱을 어떻게 쓸 수 있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쓴 거니까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코사인 베타의 전체 제곱 더하기 사인 알파 마이너스 사인 베타의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습니까? 이렇게요? 괜찮아요? 자, 그럼 내가 이거 한번 전개해 볼게. 이거 계속 계산하면 2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되면요. 어떻게 나와요? 이거 전개해 볼게.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2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제곱 베타가 됩니다.
코사인 제곱 알파 사인 제곱 알파 더하면 얼마? 1. 코사인 제곱 베타 사인 제곱 베타 더하면 얼마? 1. 더해서 2. 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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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없어지지. 그래서 결론이 뭐냐? 얘랑 얘랑 같습니다. 그리고 양변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다 몇 번 하게 되면은 결론이 얘가 나오죠.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돼요.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됩니다. 선생님, 이걸 그러면은 어떻게 도대체 활용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코사인 15도를 계산을 해라고 해봐요. 이걸 계산하려면 막 뭐 그림 그려야 되잖아. 이상한 거. 이등분 삼각형 그려놓고 그거를 어떻게 해도 되냐? 코사인 60도 마이너스 45도로 이렇게 다 바꿔놓으면은 너네가 알고 있는 특수삼각비를 이용해서 얘를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코사인 60도, 코사인 45도 더하기 사인 60도, 사인 45도와 같습니다. 이게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선생님, 근데 여전히 우리는 알파 빼기 베타만 알고 있는 거지 얘는 모르잖아. 이거 하나 있으면 끝난 거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각변환하면 됩니다. 이제부터는요. 내가 이렇게 한번 해볼까? 선생님, 내가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이렇게 갖다가 지금 쳐넣어볼게.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집어넣으면 어차피 이거 항등식이니까. 그럼 이 식이 이렇게 바뀌어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빼기 베타잖아요.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바꾸면 되지 얘를.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요.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했으니까 얘 뭘로 바뀌어요? 사인 알파로 바뀌겠지.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더하기 요 알파 대신에 저거 집어넣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코사인 알파가 되겠지.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나오잖아. 그 얘를 갖고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잘 봐봐. 이 x 플러스 h를 내가 이렇게 한번 바꿔볼게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알파의 x, 베타 h를 대입한 거야. 그럼 얘가 sin x, 코사인 h 더하기 sin h, 코사인 x 마이너스 sin x가 됩니다. 얘를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그쵸?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럼 봐봐 이제 얘를 이거 해놓고도 하나를 더 해야 되는구나 니네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유도하는 거야. 왜냐면 너네가 이것도 알아야 돼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sin h의 극한이 1이 됩니다 라는 것까지도 알아야 이걸 쓸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극한이 1이 됩니다 라는 것도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미안해요. 외워야 돼요 이거. h분의 sin h의 극한. 네? 또 뭐가 있어? 예. 이거 내가 살짝 얘기해 줬었는데 이거 내가 얘기 안 해줬어요? 1라디안 얘기할 때요. 1라디안 얘기할 때 여기서 파생돼서 나오는 건데 예. 결과적으로 이걸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얘를 잘 정리해서 쟤까지 같이 곁들여서 쓰면은 코사인 법칙 이용했을 때 사인의 도함수가 코사인이 됩니다 라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네가 이 코사인 법칙은요 여기에서만 끝나는 내용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 녀석 미적분 2로 갔을 때 삼각함수 덧셈 정리라는 단원에서 증명할 때 이게 한 번 더 쓰여요.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증명이 여러 가지가 더 있어요. 특히 서울고가 한 명밖에 없군요. 서울고는 뭘 배울 거냐면요. 기하라는 단원을 배우면서 기하에서 뭘 배울 거냐면 벡터라는 단원을 배울 겁니다. 벡터의 내적을 배우게 되면 얘를 벡터의 내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이 고등과정에서 크게 두 가지로 소개가 되거든요. 근데 벡터의 내적을 만약에 모른다면은 이 방법이 최선이겠죠. 코사인 법칙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외울 필요는 없고요.
코사인 법칙식 하나만 일단은 너네가 외우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거기에 이제 싹싹싹싹싹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니네가 한번 예제로 한번 풀어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기 뭐 몇 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몇 번을 풀어볼까? 몇 번을 풀어볼까? 그럼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 10번 문제? 예제 문제 한번 보자 지금. 자, 거기 프린트에 예제 문제 1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울게요. 슈루슈루슈슈슈슈슈슈. 자, 10번 보세요. 거의 10번. 자, 거기 지금 그림이 호이 차차 차차차차 별 120도라고 나와 있고요. 오, 그림이 전혀 이상하게 생겼어. 아니야. 이렇게 120도. 여기가 8이에요. 여기가 6이에요. 자,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여라 하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 마요. 안 그러면 쉬는 시간 없이 계속 졸게 만들 거야. 그게 더 좋냐? 안 자고 있어요. 치현 씨 계속 자요. 준영 씨 가방을 가려두고 아주 아까부터 계속 보고 있었는데 내가 모를 줄 알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었는데 한도 끝도 없이 하고 있네요. 저렇게 절제력이 없어서야 나중에 뭘 할 수 있겠어요 도대체? 안 돼요. 얘 이제 코사인 법칙까지는 하고 실 거예요. 몇 번 가실 거예요? 응? 몇 번 가실 거예요? 내 맘이에요. 알려주세요. 어련히 알아서 쉴 시간이 되면은 쉴까? 영원히 쉬고 싶어요, 준영 씨? 그렇대잖아요. 어쩔 거예요. 뭐라지 마세요. 할 말이 없네요. 안식을 취하고 싶나 보군요. 도대체 뭘 먹고 살라고 저러는 거예요? 에휴, 성진 씨 똑바로 들어요? 복습은 계속 하고 있죠. 내가 하라는 거요. 네 개세를 보세요. 계세요. 네 개세요. 개세요. 개별 세부 특기사항 개세트. 이 개세를 파악해 보면 알잖아. 그쵸? 준영 씨 너의 개세요. 너의 개세는 뭐예요? 난 알고 있지만 대답은 안 할래요. 너무 처참하거든. 너의 개세. 개세 참 좋다. 개세트. 줄여서 개세.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랍니다. 그럼 봐봐.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관련돼 있는 거는 코사인 법칙이 아니고 무슨 법칙을 써야 돼? 사인 법칙을 써야 돼요. 그럼 봐봐.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데 우리가 나와 있는 각도를 보면은 120도야. 그러면은 요 길이를 우리가 x라고 했을 때 내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하려면은 사인 120도분의 x를 해야 요 외접원의 지름이 나오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잖아요. 사인 120도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지. 왜? 얘는 사인 60도라는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면 요 사인 60도, 120도가 마주보고 있는 요 대변의 길이 x를 알아야 되는데 그 변의 길이를 바로 모르지. 그래서 이 x를 구하기 위해서 뭘 쓰자는 거야? 보면 알지. 두 변의 길이 나와 있고 그 사이에 끼인 각이 나와 있어요. 요 녀석 x의 제곱이라는 아이는 코사인 법칙을 썼을 때 8제곱 더하기 6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됩니다. 라고 하면 x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을 거고요. 이 x의 길이를 구해서 우리가 여기다가 슉하고 대입하시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코사인 법칙을 먼저 쓰고 사인 법칙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괜찮? 요거 구할 수 있죠? 요거 64, 36, 요거 더해서 100이에요. 그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8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120도가 뭐라고 봤죠?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보여요? 코사인 120도 60도잖아. 그럼 각변화했을 때. 근데 그 녀석이 2, 4분의 있으니까 마이너스로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2분의 1이라고 이렇게 싹 쓰게 되면은 이거 얼마 나와요? 148이 되는 거겠죠. x의 제곱이.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를 구하려면 요거 루트 148을 여기다 갖다 집어넣으시면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요? 그게 10번 문제입니다.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리고 11번 봐봐요. 예전 뒤로 가셔서. 자, 예전 문제 보시면은 자, 7분의 사인 A에 자, 5분의 사인 B가요.
3분의 사인 C랑 같습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최대인 각의 크기를 구하래요. 최대인 각이면요, 각이 제일 크다는 건데 누구랑 마주보는 각이 가장 크겠어요? 변의 길이가 가장 큰 길이랑 마주보고 있는 각의 크기가 가장 큰 각이겠죠. 그럼 변의 길이가 가장 큰 거를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관계만 나와 있어. 이 관계만 나와 있어요. 이거 갖고 뭘 쓰면 되겠어요? 이거 딱 보는 순간 뭘 써야 되냐면은 A의 변의 길이랑 B의 변의 길이랑 C의 변의 길이가 7대 5대 3이라는 게 바로 보이셔야 돼요. 왜요? 왜요? 이거 역수치 하면은 무슨 법칙 나와요? 사인 A분의 7은요, 사인 B분의 5는요, 사인 C분의 3이라는 걸로 나오지. 그 이게 왜 저번에 지름의 길이랑 같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가 나와 있는데 야 이것도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선생님 A가 7이고 B가 5고 C가 3이네요? 아니에요. 14대 10대 6이었는지 아니면 2분의 7대 2분의 5대 2분의 3이었는지 모르지. 이거는 결론만 나와 있는 거니까 이거는 변의 길의 비면 알 수 있는 거지 실제 변의 길이가 7이랑 5랑 3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괜찮? 그런데 잘 봐. A랑 마주보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가장 클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얘를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 A. 코사인 A. 그러면 A랑 관련 없는 변의 길이가 누구지? B랑 C지. EBC 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의 마지막에 A의 제곱을 이렇게 빼주고 이거 외워야 돼. 이것도 결국에는. 자, 이게 바로 안 나오시는 분들은 얘를 쓰시면 되지. A의 제곱은 A랑 관련 없는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에 마이너스 2 곱하기 B 곱하기 C의 코사인 A가 됩니다 라고 해서 요거 이렇게 넘기고 요거 이렇게 넘겨서 코사인 EBC로 나누면은 이게 나와요. 그럼 나는 요 각도가 얼마인지 궁금한 거잖아. 그래서 지금 나와 있으면 A 대 B 대 C가 7대 5대 3이라고 나와 있지만 내가 코사인 법칙을 쓸 때 코사인 값을 계산할 때는 실제 길이를 뭐라고 계산해도 된다는 거야? 그냥 7, 5, 3으로 계산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네, 얘를 7K라고 둬야 되고요. 얘를 5K라고 둬야 되고 얘를 3K라고 둬야 되잖아. 근데 여기다가 K 다 집어넣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K의 제곱이 싹싹싹싹싹 다 약분돼 버리지. 그래서 코사인 값만 계산할 때는 어차피 제곱분의 제곱이기 때문에 변의 길이의 비례상수가 다 날아간다고요. 약분돼 가고요. 그래서 실제 길이를 7이랑 5랑 3인 것처럼 계산을 해도 코사인 값이 똑같이 나온다고요. 됐어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겠죠. 2, 3 곱하기 7, 7에 49 아닌데 25 더하기 9 마이너스 7, 7에 49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하시게 되면은 3분의 얼마가 나와요? 왜 이렇게 어려워? 마이너스 15예요. 하이. 자, 계산하게 되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네요.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오지. 요 A가 무슨 각도가 된다는 거야? 120도가 된다는 거죠. 가장 큰 각도가 120도인 분각이었다. 그치? 됐어요? 그래서 12번도 그렇고 13번도 그렇고 이거 13번 같은 거 봐봐. 이제 이런 거 보면은 어렵지 않아야 돼. A랑 B랑 C를 더한 게 항상 몇 도예요? 180도가 나오니까 거기 나와 있는 A 더하기 B를 뭘로 바꿔주면 돼요? 180 마이너스 C라고 바꿔놓고 2로 나누면 90 마이너스 C가 나오겠지. 각 변환을 쓰시면 됩니다. 중간중간에요. 괜찮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결국엔 너네가 외워야 될 거는 뭐예요? 얘를 외우셔야 돼요. 코사인 법칙과 사인 법칙이 일단 뭔지는 공식을 암기를 해놓고 가야 돼요 오늘. 그래서 그 암기를 이용할 수 있는 문제들 위주로 저기에 예제 유제 문제를 넣어놨으니까요. 연습을 디립다 하고 가셔야 뒤에 있는 수능 문제들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아니 못 풀어내지. 풀어줄 거야. 아주 유명한 문제들 예제는 내가 뒤에 실어놨으니까요. 그거는 오늘 내가 같이 풀어드릴 거예요. 됐어요?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